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르세유와 아작시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세유는 파리와 함께 치열하게 리그왕 선두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앙자를 원정에서 대파했고 주중 경기에서는 스포르팅을 제압하며 챔스 첫 승을 따내기도 했죠. 서서히 전성기에서 내려가는 파이에를 대신해 윈데르와 제르송이 팀 공격을 책임지고 있고 산체스와 수아레즈, 카보레 등이 팀 전력을 확실하게 올렸습니다. 아작시오는 승격팀으로 브레스트를 제압하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 시즌 만에 다이렉트 강등도 가능한데 남은 일정에서 최대한 승점을 따내야 하죠. 주중 일정이 있었지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서는 경기고 홈 연전이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도 없습니다. 아작시오는 중앙의 마르샤티가 백포화 라인을 유지하며 상대 공세에 맞서겠지만 베레타우트와 하리시 공격 작업을 주도할 홈팀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수아레즈와 산체스의 마무리도 기대가 되는 마르세유가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랭스와 PSG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는 지난 트로아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선발 투톱으로 나선 발로근과 이토 주냐가 앞서가는 골을 터뜨렸지만 승리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팀에 합류해 최전방에서 위력적인 몸놀림을 보이며 3골을 뽑아낸 주냐가 직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에 이번 홈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발로근의 투톱 파트너로 은부쿠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는 마르세유의 추격에도 승점 2점 앞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리옹과 니스 등 난적을 연달아 상대하며 고전하긴 했지만 강팀답게 확실한 결과를 냈죠. 주중에는 조 1위를 다투고 있는 벤피카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기에 챔스 1위를 위한 상황도 만들었습니다. 네이마르와 메시, 은바페의 최강 3톱이 건강하게 나서 상대를 공략 중이고 베라티와 루이스 등 중원도 탄탄합니다. 랭스도 시즌 6골을 기록 중인 발로군이 팀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많은 득점을 만들고 있지만 파리 상대로는 고전이 예상됩니다. 주냐의 결장 이슈도 있는 데다 상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력이 좋은 팀이죠. 베라티와 루이스, 솔레어 등이 중원을 장악하며 일선의 기회를 제공할 파리가 승리하고 리그 선두를 유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몽펠리에와 AS 모나코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펠리에는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당하며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팀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인데 넣는 골만큼 실점도 많았죠. 쇼타르트와 페리 등 중원을 책임지는 볼런치들이 수비 라인 보호보다는 공격 전개를 신경 쓰고 있고 사바니어는 여전히 앞만을 보고 있습니다. 모나코는 리그에서 4연승에 성공하며 3위와 격차를 줄였습니다. 파리와 마르세유 등 선두권 팀들이 치고 나간 상태긴 하지만 시즌 초반임을 감안하면 언제든 추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중에 유럽 대항전 일정을 치렀지만 홈경기였기에 이동으로 인한 부담이 없었습니다. 또 부상자가 돌아온 풀스쿼드기에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해도 전력의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몽펠리에는 와히다 마비디디가 적극적으로 골을 노리겠지만 포파나와 마타조가 나설 원정팀 중원을 쉽게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모나코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앙제와 스트라스부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제는 지난 라운드에서 마르세유에 패했습니다. 몽펠리에와 니스 등 중위권 팀들을 연파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것으로 보였지만 리그 2위 팀을 넘긴 어려웠죠. 그래도 극도로 부진했던 시즌 초반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진한 시즌 초반입니다. 최하위인 아작시오도 1승이 있는데 오직 그들만이 무승에 그치고 있죠. 아우크르의 부상으로 인해 벤치크랙이 사라진 것도 있었고 토마손의 부상도 컸습니다. 이 경기에는 주전 센터백 냠시도 징계로 결장합니다. 결국 베테랑 스트라이커 가메이로가 팀을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센터백 냠시와 2선 플레이메이커 토마손, 최전방의 아우르크 등 핵심 전력이 모두 나설 수 없습니다. 디알로가 가메이로를 지원해야 하는데 전력이 떨어지죠.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부팔과 티웁, 아우나히가 상대 수비 라인을 돌파할 앙제가 홈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다음은 니스와 트로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1위인 파리에 패하며 13위로 추락했습니다. 또 최근 홈에서 2연패를 당했고 그러나 파리와 모나코, 릴 등 강팀을 연달아 상대했던 점을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트로아는 클레르몽과 랭스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며 중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선수단의 변화가 시즌 전 있었기에 조직력 강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는데 빠르게 팀을 정비했죠. 주중 원정을 다녀왔지만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했기에 이 경기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또 홈의 편안함도 가져갈 수 있고 무엇보다 최근 레미나와 울리언, 로사리오 등 중원의 경기력이 살아났기에 트로아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니스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스타드 브레스트와 로리앙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트는 개막 이후 9경기에서 1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팀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파리 상대로 원정에서 1실점만 했고 최근 4경기 연속 상대를 한 골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로리앙은 랑스 원정 패배 이후 5경기를 모두 승리했습니다. 승격팀 상대도 있었지만 리옹과 릴 등 전통 강호들을 모두 제압하며 리그 3위까지 올라섰죠. 모피는 6골을 기록 중이고 라포르테와 칼루르의 수비 라인도 탄탄합니다. 로리앙은 확실한 스트라이커 모피가 경기 내내 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기회를 엿보겠지만 에렐레와 듀브란 등 홈팀 수비에 거친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리즈멜로가 중원에 나설 홈팀이 점유율을 높여가며 경기 분위기를 가져가겠지만 로리앙이 탄탄한 수비로 원정 승점을 가져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레르몽과 오세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르몽은 지난 라운드에서 아작시오를 제압했습니다. 상대의 거친 경기 운영에 전반 고전했지만 교체로 들어온 도소우와 라샤니 등 2선 공격수들이 골을 터뜨리며 팀을 중상위권으로 이끌었습니다. 오세르는 니앙의 골이 터지며 홈에서 브레스트 상대로 승점 3점을 노렸지만 1점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그 경기에서 부상으로 빠진 센터백 코프의 공백을 메우던 장비에르가 퇴장을 당했기에 이 경기에 나서지 못한 낙제도 있죠. 지난 라운드에서 도소우와 라샤니 등이 골을 터뜨리며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 경기는 홈이기도 합니다. 상대는 중원 선수들이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텐데 가스티엔과 고날론스가 충분히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안드리치가 수비 불안에 시달릴 상대 수비를 공략해 경기 흐름에 균열을 낼 것입니다. 클레르몽의 승리를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